안녕하세요. 수학가제탐구 오나래입니다. 지난 시간에 교환만 제시하고서 생각을 좀 해봐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다. 학생이 부담스럽다는 표현을 쓰진 않았어요. 되게 예쁘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뭐가 뭔지 감을 잡기가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 또는 지금 상황이니만큼 좀 불안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 왜 그 교환을 그런 걸 올려드렸는지를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맞죠? 그래서 한 짤막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제보내놓은 교재 중에 이론 파트가 있고 활동지 파트가 있어요. 지금 교재 가져가셨을 수도 있고 받기 전에 지금 수업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 정식으로 제가 제보내놓은 교재를요. 지금 활동지 파트에서 우리가 3장을 풀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이 수학과제 탐구란 무엇인가? 연구윤리란, 수학적으로 문제 해결하기, 페르미 문제까지 3차 시에 걸쳐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봤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수학에서 다양한 거리의 정의를 탐구하자. 이 교환을 이제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주제 선정, 문헌 연구, 거리의 정의 이해하고, 그래서 나만의 거리를 만들고 그것을 정리해서 발표한다? 이 활동 다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이거 정식으로 하시게 되면 아무리 학교 나와가지고 저의 자문을 받고 조를 짜서 토의 활동한다 해도 2주 이상 걸리는 활동이에요. 우리가 일주일에 3시간 들었기 때문에 보고하고 결과 발표까지 제가 봤을 땐 못해도 2주, 길면 3주까지 걸릴 수 있는 그런 활동이거든요. 제가 이거를 지금 인터넷상에서 바로바로 피드백도 안 되는 상태에서 여러분이랑 이걸 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맛보기로요. 맛보기로. 우리가 총 5개 챕터가 있는데 이 챕터는 이제 끝났다고 보셔도 돼요. 1번 챕터는 끝났고요. 2번 챕터 지금 열 몇 장짜리 교환 올려드린 데에서는 제가 포커스 맞추고 싶은 부분은 여기에요. 사실은 문제를 다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별반 어려움을 느끼시지 않으면 진행을 할까 하는 고민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해볼게요. 수학에서 다양한 거리를 수학자든 여타 학생들, 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정의해 놓은 논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어떤 식으로 문헌을 연구해야 하는지를 이번 시간에 포커스 맞춰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이번 단원 전체에서. 괜찮으시겠어요? 자, 택시 거리, 유클리드 거리, 여러 가지 기하학적 거리, 이런 것들 내용 나와 있는데, 나는 요거 흥미롭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시면은 그 설문에다가요, 수업 끝나고 설문에다가 코멘트를 좀 넣어줘. 제가 생각해 봤더니,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한번 발전을 시켜보고 싶었어요. 의견이 있으시면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여기까지 생각했구나. 제가 기억을 하고 있도록 할게요. 물론 해가 될 일은 없겠죠. 득이 될 만한 쪽으로 제가 기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별다른 코멘트 안 하셔도 돼요. 우리 그냥 논문 어떻게 찾아보고 어디서 어떻게 뒤져야 자료를 좀 효율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게 이제 2번째 파트가 되는 거죠. 총 5개 파트가 있거든요. 내려가서 계속 한번 해볼게요. 칸이 좀 좁아가지고 밑에가 다 안 보이는데요. 얘네가 보시면 마찬가지로 1-1, 2-1, 3-2, 7-3 해가지고 3개의 파트가 모두 다 쉽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만날 수만 있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과제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적당한 패턴과 주제를 찾아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활동을 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당연히 인터넷상으로는 맛보기를 하게 되고 만나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보세요. 3번째 파트는 수학으로 의사결정하기. 얘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간단한 상황 어떤 게 있느냐. 우리가 뭘 먹으러 갔어요. 피자 예를 들어. 근데 피자 스파게티 콜라 2잔 샐러드 이렇게 시켰을 때 나에게 이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카드가 있단 말이에요. 20%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죠. 그걸로 계산을 하려고 했더니 직원이 와가지고 그러면 비슷하게 이런 구성이 있는데 이게 A세트 그런 경우 있으시죠? 세트로 하시는 게 훨씬 이게 좀 저렴하세요 이런 얘기 추천을 받는다고요. 그럼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하고 그럼 세트로 시키잖아요. 근데 저는 꼭 해봐요. 꼭 계산을 합니다. 좀 더 시간을 달라고 하고서 그 점원이 추천해준 세트 안에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게 들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까지 계산해가지고 원가보다 싸다고 하면은 그건 진짜 싼 거 아니죠.
그러니까 세트 가격이나 이쪽 가격이나 비슷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안 먹을 거 끼워 넣은 거 세트 뭐 할인 받았다 이거 시키는 것보다는 내가 딱딱 먹고 싶은 것만 골라가지고 할인했을 때 그게 더 경제적인 경우 있을 수 있거든요. 내지는 저는 운전을 하니까 운전하고 가다가 기름을 넣으려고 하는데 바로 앞에 주유소가 있는데 좀 비싸요. 조금 더 가면 좀 싼 주유소가 있는 걸 알아. 근데 좀 돌아가야 돼. 그런 경우에 거기까지 가는 시간이나 거기까지 가는데 드는 기름 같은 거 이제 계산하면 좀 비싸더라도 여기서 넣는 게 나은가? 이런 고민하실 수 있잖아요. 일상에서 우리가 부딪힐 수 있는 문제 상황, 지금 말씀드린 건 굉장히 좀 간단하지만 그런 문제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의사를 결정해야 그것이 합리적일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세 번째 파트가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 탐구 문제가 어떻게 선정되느냐에 따라서 이 연구가 재미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 세 번째 파트에 대한 공부를 할 때는 대략적으로 훑어본 다음에 혹시 내가 염두에 두고 있는 만약에 수학 과제 탐구해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싶다면 내가 하고 싶은 주제가 있는가? 그것은 내가 실제로 겪은 문제일 수도 있고 내 친구에게 들은 카더라일 수도 있고 가상의 현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하튼 문제를 좀 설정을 해보는 그런 과제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쭉 받아봐가지고 요거 좀 같이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내지는 소수 인원만 빼고 나머지는 갈피를 못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럴 때 지정 주제로 그러니까 제가 주제를 한 개나 두 개를 드리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 보거나 내지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다 너무 주옥 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하나 다 살려가지고 자유 주제로 수학 과제 탐구해보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나지 못한다면 여기까지 못 갈 수도 있다라는 거 계속 말씀드려요. 그래서 일단은 문제 선정하는 거, 그리고 계획서 작성하는 거, 이 부분을 이 세 번째 파트에서는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보기로 하겠다. 일단은 그렇다라는 거. 네 번째 파트로 오시면은 일상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사례 조사예요. 일상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사례 조사. 예를 들면 오늘 내가 밖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비가 오는 거예요.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오늘 비 오니까 공원에서 만나지 말고 영화 보러 가자. 그랬더니 친구가 야 비 오는 날 영화관에 사람 겁나 많거든. 그냥 원래 약속했던 대로 공원에서 봐.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궁금할 수 있죠. 진짜 비 오는 날 영화관에 100% 사람 되게 많아? 네 말이 진짜 맞아? 일상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사례 조사. 그러면 진짜 비 오는 날 영화관에 사람 많은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해보면 좋을까? 이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내지는 제가 봤던 거 이런 것도 있었어요. 공부 잘하는 학생 미안해요. 이런 말 해서 미안한데 그러니까 성적이 좀 좋은 학생들 책가방 무거운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조사하고 싶다고 하는 경우도 본 적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너 그렇게 음식 가려 먹으면 뭐 어떻게 된다 이런 어른들의 잔소리 들었을 때 진짜 그런가? 이거 먹으면 진짜 그 병에 안 걸리나? 훨씬 더 건강한가? 이런 거 이제 조사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일상에서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궁금증을 해결하는 사례 조사도 일종의 수학 과제 탐구 될 수 있죠. 단 그 안에 수학적인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많이 포함이 되어 있을 경우에 그렇죠. 주제 선정해가지고 나랑 비슷한 생각했던 사람들은 연구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볼 수 있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연구할 거야. 자료 수집해서 결과 도출하고 얘는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잖아요. 내가 이게 궁금했는데 어떻게 조사해보니까 이랬어. 결과 정리, 발표. 얘도 이제 하나의 수학 과제 탐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가 이것을 제시하고 끝까지 끌고 가겠어 이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주제 선정. 저는 이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쭉 끌어내는 거. 그 안에서 실제로 우리가 같이 해볼 수 있는 주제에 가치 있는 주제가 있다면 분명 나오겠죠. 여러분들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니까 그걸 추려서 아이디어가 되게 좋지만 수학 과제 탐구 제가 봤을 때 계획을 짜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좋은 주제가 몇 개 없다. 수학 과제 탐구용으로요. 그러면 잘라내고 지정 주제 가는 거고 와 진짜 주옥 같은 주제들이 굉장히 많다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열어놓고 자율주제로 가게 되죠. 그 다음에 좀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모둠 형식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온라인이 길어지면 모둠 조성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여하튼 우리가 이 수업을 들으면서 앞으로요, 어떤 부분에 이제 중점을 두고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런 유형의 수학 과제 탐구를 한다면 나는 이런 주제를 좀 해보고 싶어. 주제 선정하는 거를 제일 이제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주제가 재미있는 주제가 선정이 되면 계획이든 뭐 문헌 조사든 자료 수집이든 착착착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부하시느라 지금 바쁘고 좀 답답하시겠지만 이동하거나 누구와 대화하거나 혼자 이렇게 멍 때리는 시간에 그런 주제들을 끊임없이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두뇌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문제를 느끼는 게 뭐가 있을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거 재미있으실까요? 방탈출이에요. 수학자 탈출시키자 해가지고 주제 선정하고 문제 제작하고 방탈출 게임 제작하고, 여기 살짝 잘렸는데 아래쪽에 보면은 게임 개발 결과 발표해가지고 우리 이런 게임 뭐 이렇게 할 거고 어떻게 진행해보니까 어땠고 되게 재밌었고 별로였고 이런 거에 대한 평가회 하게 됩니다. 요거는 근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3학년이라 좀 안타까워요. 개별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여하튼 얘도 마찬가지로 주제 선정을 제일 중요하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문제 제작하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죠. 결과는 주제만 좋다면 재미있게 흥미롭게 도출할 수 있어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주제 선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주제를 선정했으면 막무가내로 근데 막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선행 연구를 좀 봐야 되죠. 나랑 비슷한 생각을 했던, 예전에 그런 생각했던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주제를 잡아서 갔지? 관찰을 하잖아요. 그래서 세 개 모두 다, 지금 이게 모듈 3, 모듈 4, 모듈 4에 5회 모두 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선행 연구 검토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어디 가서 어떤 식으로 자료를 조사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 그랬어요. 자, 이제 이번 시간 수업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제가 나눠드린 교환의 두 번째 파트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얘가 지금 25쪽이거든요. 25쪽.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수학에서의 거리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생각을 하고 좀 이렇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탐구하고 싶은 것인가 생각이 정리가 됐으면, 그러면 이제 그것에 해당하는 문헌, 선행 연구된 문헌들을 좀 조사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자, 이전 차시 활동을 바탕으로, 내가 주제를 선정한 다음에 생각해 본 것들을 바탕으로 수학에서의 거리를 탐구하기 위해 검색을 통해 확인해야 할 단어들을 정리해 보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깊이 있게 했느냐에 따라 단어가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 교재대로라면 뭐 거리 함수 또는 유클리드 거리, 택시 거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 정답을 제가 지금 적어드린 이것보다는요. 그러니까 주제를 선정한 다음에 좀 생각을 해본 다음에 키워드들을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어떤 키워드로 검색하느냐에 따라서 검색 결과 굉장히 달라질 수 있잖아요. 키워드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괜찮으세요? 키워드를 결정을 해야 되겠구나.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1에서 나열한 단어들을 바탕으로 탐구 문제와 관련된 논문이나 도서를 찾아보세요 그랬는데요. 여기 보시면 DBP야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참 DBP야. 별표해야 돼. 왜 별표를 해야 되냐면요. 우리 학교가 올해부터 큰 돈을 들여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기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제공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회원 가입을 했어요. 우리 학교 학생들이라면 우리 학교 아이디랑 비밀번호 가지고 자유롭게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검색을 막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기 때문에 여기에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카톡방에다가 띄워드릴게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거기 들어가서 막 검색을 하면은 대학의 석박사 논문들 쫙 다 보실 수 있어요.
괜찮으시죠? 좋지. 근데 우리가 시간이 많진 않아가지고 1, 2학년처럼 자유롭게 막 활용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서 궁금한 거 가서 검색해 보시면 좋잖아요. 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랬어요. DBPR로 가세요. 이쪽은 아니고요. 이쪽. 전 예전에 저는 여기 많이 이용했었는데 여기 DBPR. 다음 장으로 넘어와 보시면은 논문을 검색하는 절차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근데 얘는 DBPR가 아니고 지금 RISS, 리스, 얘가 이제 학술 연구 정보 서비스라고 하는 이 웹사이트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들어가셔서 이렇게 검색을 하시잖아요. 검색을 하시면 지금 여기 보시면 옆쪽으로 학위 논문, 국내 보이세요? 국내 학술지 논문, 해외 학술지 논문, 학술지 단행, 뭐 공개 강의 여러 가지를 이제 구하실 수가 있고 보실 수가 있어요. 대학도 막 나오고요. 발행 연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면 원하는 논문 찍어가지고 검색도 가능하세요. 근데 다만 간혹 유료로 결제해야만 원문 전체, 그러니까 전체 논문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어가지고 여기보다는 DBPR가 조금 여러분들 원활하게 이제 검색하시기에 좋지 않을까. 근데 여기도 무료로 이제 검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쓰죠. 근데 DBPR 하시면은 좀 더 수월하게 검색이 가능하세요. 이런 절차는 비슷합니다. 간략 보기, 잠깐의 목차 같은 거랑 이제 소개 조금 보거나 3단계 원문 보기 여기 보시면 진짜로 논문 열어가지고 보실 수 있거든요. 우리가 뭐 논문까지의 결과를 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읽어보시면 좋아요. 실제로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웠던 부분들이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 옆에 살짝 보시면 서론, 연구 목적, 필요성 및 목적, 문제, 용어, 제한점. 그러니까 이제 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수 없잖아요. 뭐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보통 여기에는 요런 사람들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이런 뭐 제한점이 좀 있을 수 있다. 이 정도 얘기가 이제 들어가죠. 이론적 배경 쭉 나오고요. 연구 방법 및 절차. 여기서부터가 이제 내 얘기가 되는 거지. 이 앞쪽으로는 사실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제 연구 방법 및 절차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여기부터는 독창성이 좀 들어갈 수 있어가지고 서로 막 가리고 뭐 이러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같이 쓰거나 경쟁할 때는요. 여하튼 여기 들어가셔서 자유롭게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살짝 넘어가 볼게요. 다음 장으로 넘어오시면은 요 자료 같은 걸 읽은 다음에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인가 이제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죠? 그렇죠? 누가 썼는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어느 기관, 대학이나 어느 기관에서 몇 년도에 발행했는가 요거는 워낙 우리가 핸드폰으로 막 캡처하고 사진 찍고 하는 것, 데이터 정리하는 거는 잘 하시지만 확실하게 해두셔야 나중에 이제 어디서 발췌했는가 그쵸? 어디에서 발췌한 내용인가를 쓸 수 있어야 표절이나 이런 의혹에 휘말리지 않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잘 하시지만 두 번째를 보시면 논문 제목이랑 탐구 이게 중요해요. 논문 제목, 탐구 문제, 주제 쓰시고요. 시사점. 또 내려가 보시면은 새롭게 알게 된 수학 개념이나 지식 등의 느낌을 정리.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가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어떤 자료를 선행된 연구를 보고요. 그냥 이러이러이러한 내용이었네. 여기서 끝나는 거는 재미가 없거든요. 이런 내용이었는데 거기에서도 나는 특히 여기에 흥미를 더 느껴. 이쪽으로 파봐야겠어. 결론이 나야 돼요. 내 생각과 좀 일치해. 나는 이런 생각이었는데 논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 내가 실제로 한번 내 주변 사람들에게 조사를 해봐야겠어. 자,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에 포함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괜찮으죠? 선행 연구하실 때 그냥 사실 그대로 줄거리 요약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그냥 공부하시다가 바쁠 때 공부하시느라 바쁘겠지만 머리를 식히고 싶을 때 한 번씩 들어가서 검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내가 만약에 수학 선생님 하고 싶다. 수학 교육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쳐보세요. 그럼 대부분의 논문들이 수학 교육에 몸담고 있는 수학 교사들이 쓴 논문이 많거든요. 수학 선생님들은 이런 주제가 궁금하구나. 한번 보시면 좋겠죠. 내가 나중에 경영학과 가고 싶다. 경영 치시면 경영 쪽에 대한 논문 주제가 쫙 나와요. 괜찮으세요? 또 나는 뭐 우리 반에 있을까요? 체육이나 음악이나 미술 전공하고 싶다. 그런 쪽으로 키워드를 딱딱 포인트 잡아서 치시면 거기에 대한 논문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내용을 다 읽지 않아도 주제만 보더라도 내가 생각하고 싶은, 내가 연구하고 싶은 주제 찾기 굉장히 수월해지시고요. 또는 만약에 여유가 되시면은 한번 읽어도 보세요.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서. 그러면 진짜 술술 재미있게 잘 읽히는 논문이 있고, 와, 진짜 지루한 논문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거 한번 경험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시간에 대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우리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이제 주제 선정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고, 일상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사례조사로서 수학과제 탐구 있을 수 있다. 나중에 우리 주제 선정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렸고, 그리고 여유가 된다면 방탈출 게임도 한번 설계를 해보자 이런 말씀 드렸고, 이번 시간에 가장 큰 주제는 DBP야 가서 논문 한번 검색해봐라 였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이것으로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